강철 심장 위에 피어난 거짓 평화 끝나지 않은 전선. 늦가을 서울 한복판을 천천히 걷는 한백발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강호, 올해 85.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카페 테라스에선 연인들이 달콤한 대화를 나눕니다. 평화롭고 화려한 서울의 일상. 하지만 최강호 노인의 눈빛만은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어딘가 경계하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멈춰 섭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 위에서 저 멀리 북쪽을 바라봅니다. 가을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고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과연 저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전쟁터를 걸어왔는지, 지금도 어떤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지고 도심의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자, 이제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온 평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이야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호입니다. 올해로 85,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늙은 군인입니다. 지금은 북한 접경 지역 파주의 작은 현충 비석 공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정말로 평화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작은 공원을 돌며 전사자 비석들을 닦습니다. 여기 새겨진 이름들 대부분 20살에서 30살 사이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산화한 장병들입니다. 놀라셨나요? 전쟁이 끝났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전사자가 계속 나올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 성장 이야기, 한류 열풍, K-팝 스타들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들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뉴스 사이사이 작은 기사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GPS 교란 공격, 서해상 북한 경비정 월선, 국가기관 해킹 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도 또 하며 넘어갑니다. 마치 날씨 예보를 듣듯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작은 기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위기였는지를. 매일 밤 이 비석공원 관리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구나라고. 여러분에겐 당연한 하루가, 저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휴전선 너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당연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요. 제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저는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도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이었죠. 1968년 청와대 기습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책에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수많은 교전들. 저와 제 전우들은 DMZ 철책선 너머에서 북한 특수부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시였지만 우리에겐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1974년 여름입니다. 제가 속한 부대는 북한 공작원 침투를 저지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한밤중 철책선 근처 숲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총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남북 간 교전이 되고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프와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날 제 옆에서 싸우던 23 청년 김영호 상병이 적의 칼에 목을 찔렸습니다. 그는 신음소리조차 참으며 적을 제압했고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죽음은 훈련 중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제복도 입지 못하고 그저 전우라고만 소개하며요. 그게 우리가 지켜온 평화입니다.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서해,
NLL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심지어 북한 영내 침투 작전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 작은 공원 비석에나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얼마 전 제 손자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22, 대학교 4학년인 녀석이죠. 명절도 아닌데 할아버지를 찾아온 게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그 녀석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떤 국방 다큐멘터리 채널의 영상이었습니다. DMZ 최전방 GOP 부대의 24시간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죠. 화면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철책을 순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가 젊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경계하면서도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담긴 눈빛.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래, 저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지. 당시엔 방한복도 제대로 없었고 장비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 근데 할아버지, 이거 보니까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전 그냥 할아버지가 옛날에 군대 다녀오신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그 녀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손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무겁고 젊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 도연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도연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켜자 앵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국내 주요 발전소와 통신망에서 원인 불명의 장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군 당국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 인프라 타격, 이건 전쟁 준비 단계의 공격입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고 일부 지역에선 신호등이 오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공군 기지의 전투기 관제 시스템에 침투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점검 중이라고만 발표했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전면적인 사이버 전쟁의 서막입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강호 선생님이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국군 사이버사령부 강민준 대위입니다. 급히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 대위가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35쯤 돼 보이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뒤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강 대위가 가리킨 부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모르스 부호잖아? 맞습니다. 선생님, 역시 아시는군요. 일반적인 해킹 코드 사이에 이상하게 구식 암호 체계가 섞여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패턴이 1970년대 북한 특수부대가 사용하던 통신 암호와 90% 이상 일치합니다. 선생님의 작전 보고서에서 발견한 암호화 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버 공격이 네, 단순한 해커들이 아닙니다. 북한 특수공작 조직과 연계된 세력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최신 해킹 기술과 구식 정보 공작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강 대위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암호의 다음 패턴을 예측하려면 그 시절 북한 공작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손자 도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이 비석들을, 여기 잠든 전우들이 지키려 했던 나라를. 알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되죠? 그날부터 저는 사이버 사령부 작전실에 자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장병들로 가득한 그곳은 제가 알던 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총도 전차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백 대의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제가 알던 그것이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군인의 눈빛. 강민준 대위가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선배님, 이쪽은 백해킹 전문 이소영 중위, 저쪽은
암호 분석 전문 최준혁 중사입니다. 다들 이번 공격을 막기 위해 72시간째 불철주야 분석 중입니다. 젊은 이소영 중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1970년대 북한 공작원들은 정보를 어떻게 은닉했나요? 우리가 발견한 패턴을 보면 겉으로는 무의미한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들은 2중, 3중 암호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미끼였죠. 진짜 정보는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종이에 간단한 도표를 그렸습니다. 숫자 나열 같아 보이지만 홀수 번째만 읽으면 날짜가 되고 짝수 번째는 좌표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은 항상 다음 공격의 암호를 현재 공격의 결과 속에 숨겼다는 겁니다. 최준혁 중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은 첫 번째 공격 데이터에 두 번째 공격 정보가 들어있었던 거군요. 그 순간 사이버 사령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의 경험과 그들의 기술이 결합되자 숨겨진 공격 패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국방부 지휘 통신망이었습니다. 만약 뚫렸다면 우리 군의 지휘 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3시간 안에 막아야 합니다. 강민준 대위의 외침과 함께 젊은 전사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북한 공작원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조언했습니다. 지금쯤이면 공격 루트를 바꿀 겁니다. 정면이 아니라 측면,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우회 침투할 거예요. 선생님 예측대로입니다. 포털 사이트 서버에서 비정상 트래픽 감지, 차단. 이 시간 57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켜냈습니다. 작전실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준 대위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대위.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작전실의 젊은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분명 전사였습니다. 제가 철책선에서 싸웠듯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싸웠습니다. 전선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든든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막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대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 이건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말인가? 네. 더 큰 공격이 올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군요. 그날 저녁 손자 도연이가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은 뉴스를 보고 제가 걱정돼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사이버 공격. 할아버지가 도우신 거 맞죠? 어떻게 알았니?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제 친구가 군대에서 정보통신 쪽 일하는데 소문을 들었대요. 전설의 특수부대 출신이 사령부를 도왔다고. 저는 도연이를 비석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비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여기 있는 이름들 보이니? 네, 할아버지. 이 사람들 모두 평화를 지키다 간 이들이란다. 어떤 이는 총에 맞아 쓰러졌고 어떤 이는 지뢰를 밟았지. 또 어떤 이는 적과 맨손으로 싸우다 목숨을 잃었어. 저는 김영호 상병의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친구는 할아버지 옆에서 싸우다 간 전우야. 23이었지. 너보다 한 살 많았을 뿐이야.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아, 너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랐어. 전쟁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결코 저절로 평화로워진 게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희생하고 싸워서 지켜낸 거야. 내가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아픈 희생 위에 세워진 거다. 저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니란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너 같은 아이들이 웃으며 살 수 있잖니. 그게 우리가 싸운 이유야. 미래 세대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할아버지, 전 뭘 해야 할까요? 기억하렴. 그리고 감사하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렴. 군인이 되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야.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돕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나라를 지키는 거란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작은 공원을 걷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네요. 멀리 DMZ 철책선 너머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라디오에선 오늘도 여러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K-방산 무기 수출 소식, 우리 군의 최첨단 훈련 장면,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석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M1 소총 하나 제대로 갖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정예 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강민준 대위 같은 젊은 장교들, 이소영 중위 같은 헌신적인 장병들, 그리고 이름 없이 전선을 지키는 수많은 군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강민준 대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사이버 사령부에서 세대 간 안보 대화 행사를 합니다. 참전 용사 어르신들과 현역 장병들이 만나는 자리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가야지.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도 있다면야. 그 행사에서 저는 젊은 장병들에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있기에 이 나라가 든든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 대한민국. 하지만 그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365일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하늘에서, 땅 위에서,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원에서 매일 전사자 비석을 닦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키려 했던 이 나라, 아직도 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손자 도연이는 요즘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형식적인 거 아니냐며 귀찮아했던 녀석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오늘 훈련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요. 만약에 진짜 뭔가 일이 생기면 저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각성하고 있구나. 평화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편히 일어나고 안전하게 출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당연한 일상이 정말 당연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일상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켜지는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며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DMZ 철책선에서 혹한과 혹서를 견디며 경계 근무를 서는 육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사이버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기자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젊은 세대는 안보의식이 약하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제 손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는 결코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희생의 무게를 알기에 일상의 기적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저 같은 늙은이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 공원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 학습을 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비석들을 보던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분들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은 70년 전, 어떤 분은 50년 전,
또 어떤 분은 10년 전이란다. 10년 전이요? 그럼 전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답했습니다. 전쟁은 총 쏘고 폭탄 터지는 것만 전쟁이 아니란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전쟁이지.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준 거야. 그럼 저도 컸을 때 나라를 지켜야 해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키면 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거란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석에 작은 꽃을 놓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저는 85입니다. 언제까지 이 공원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을 떠나도 이 비석들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석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계속될 겁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낍니다.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우리 군의 훈련 장면이 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강한 군대는, 화려한 무기는 단순히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 땅을 지켜온 장병들의 땀과 피, 그리고 헌신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변변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 그 의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지금도 수많은 젊은 장병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장병을 보시거든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뉴스에서 군 관련 소식이 나오거든 한 번이라도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거든 고생한다는 말과 함께 자랑스럽다는 말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내가 오늘 평화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나 대신 추운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 작은 관심과 감사가 군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우리 군은 강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과 군이 하나 될 때,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군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때, 그때 진정한 강함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땅.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선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 전선이 철책선에서 바다로, 하늘로, 그리고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됐을 뿐입니다. 그 모든 전선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저는 이 비석들을 닦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지키려 했던 이 나라, 제가 있는 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사랑을. 찬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강철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이 땅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평화를 향한 뜨거운 심장. 그 심장의 울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이기에. 최강호 노인은 오늘도 그 작은 공원을 걷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군인의 그것입니다. 곧게 펴진 등, 흔들림 없는 발걸음. 저 멀리 서울 도심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철 심장 위에 피어난 평화의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덧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지는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전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수도 없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들의 강철 같은 심장이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